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 적 있나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질문입니다. 여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며 살아가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평생을 의사로 살아온 김성훈 박사입니다. 그는 단순히 오래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이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이 쌓여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그런 사소한 습관들 덕분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해질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을 터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건강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가요?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아 답답한 날이 많으신가요? 오늘은 김성훈 박사가 직접 실천하며 증명한 건강하고 오래 사는 7가지 간단한 습관을 소개합니다. 이 습관들은 그가 9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온 비결이자 지금 당장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실천들입니다. 김 박사가 매일 실천하는 첫 번째 습관은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뻣뻣해지고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이 느껴지곤 하죠. 이런 문제는 몸을 쓰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근육을 이완시키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특히 무릎, 허리, 어깨 등의 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일상적인 움직임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제 친구 어머니이신 박순자 여사님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올해로 75세가 되셨는데요. 몇 년 전부터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약을 드시고 주사 치료까지 받으셨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죠. 그래서 자주 제 친구한테 찾아오셔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나이 들면 다들 이러는 거야?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시큰해서 걷는 것도 힘들어.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받는데 왜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니? 그냥 누워만 있고 싶다. 어머니, 사실 약물이나 치료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도 필요해요. 특히 아침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면 통증도 완화되고 몸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스트레칭? 내가 나이 먹고 뻣뻣해졌는데 그게 도움이 될까? 괜히 더 아프기만 하는 거 아니야? 처음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정말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면 돼요. 할머니가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허리와 다리를 천천히 늘리고 깊게 숨을 쉬면서 몸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좀 알려줘봐. 좋습니다. 자, 먼저 편하게 앉으세요. 어깨에 힘 빼시고 숨도 깊게 들이쉬면서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이렇게. 목 옆이 당기는 것 같아. 좀 아픈데. 맞아요. 그게 목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너무 세게 돌리지 말고 10초만 유지하시고 다시 천천히 반대쪽으로 돌려보세요. 이건 할만하네. 그런데 진짜 이게 도움이 되겠어? 그럼요. 이런 간단한 동작들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이제 손목 좀 풀어볼게요. 양손을 앞으로 쭉 뻗고 손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도 10번 돌려주세요. 이건 쉽네. 그런데 난 허리가 진짜 문제야. 서 있으면 금방 뻐근해져서 오래 못 버티겠더라고.
그럼 허리랑 다리도 풀어줄까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손끝으로 발끝을 천천히 향해 내려가 보세요. 허리랑 허벅지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건 조금 힘든데. 아, 허리 뒤가 시원한 것 같아. 그렇죠? 매일 10분씩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시면 허리 통증도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두 팔을 머리 위로 뻗어 보세요. 몸 전체가 쭉 펴지는 걸 느끼면서 한번 크게 기지개를 켜는 거예요. 아, 진짜 몸이 조금 풀린 것 같네. 내가 이렇게 잘 알려주니까 내가 계속 해볼게. 그럼요, 어머니. 매일 아침 이걸 습관으로 만드시면 통증도 줄고 하루가 훨씬 가뿐해지실 거예요. 제가 매주 어머니 상태 한 번씩 체크해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내 덕분에 다시 힘내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스트레칭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아이고, 성훈아. 내가 알려준 방법 덕분에 요즘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아침마다 허리가 그렇게 뻐근하더니 이제는 일어나서도 금방 움직일 수 있어. 정말요? 꾸준히 하셨다니 너무 잘하셨네요. 허리 통증은 좀 나아지셨어요? 그럼. 예전엔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욱신거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시장에 가서 장을 봐도 힘들지가 않아. 동네 친구들도 다들 순자야, 너 요즘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졌냐? 고 물어보더라니까. 와,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 매일 10분씩만 투자하셨는데 이렇게 큰 변화를 느끼신 거예요. 몸이 유연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니까 자연히 통증도 줄어드는 거죠. 성훈아, 솔직히 처음엔 내 말 듣고 반신반의했는데 이젠 하루라도 안 하면 몸이 다시 굳는 것 같아. 스트레칭 덕분에 내가 새 삶을 사는 것 같아. 할머니가 열심히 하셨으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계속 꾸준히 하시면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혹시 다른 친구분들한테도 알려드리셨어요? 당연하지. 친구들도 다 따라하기 시작했어. 우리 아파트 앞에 작은 공원이 있잖아. 거기서 아침마다 다 같이 스트레칭 모임도 하고 있어. 우와, 진짜 멋지세요. 건강도 좋아지고 친구들과 더 활발하게 지내시니 더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래, 이제는 건강 걱정 들고 하루하루가 즐겁다.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몸 관리만 잘하면 문제 없다는 걸 내 덕분에 알게 됐어. 고맙다. 그렇게 박순자 여사님은 아침 스트레칭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통증도 거의 느끼지 않으시고 가볍게 산책도 다니시며 예전보다 훨씬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머니처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기적 같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김 박사가 매일 실천하는 두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몸 전체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노년의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지만 올바른 식단은 오히려 질병을 예방하고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이번에는 최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최영자 할머니는 78세의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늘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빠져 일상생활이 불편해지셨죠. 병원에서는 당뇨 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식단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오랜 시간 습관이 된 식생활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의 손녀가 건강식 요리책을 선물로 드리며 간단한 레시피부터 따라 해보시길 권했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에이, 내가 이런 걸 다 따라 하겠니? 하며 망설이셨지만 손녀의 도움으로 하나씩 음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할머니, 식단을 조금씩 바꾸면서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셨나요? 처음엔 솔직히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어. 그런데
하루에 먹던 밤양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채소랑 단백질 위주로 먹기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몸이 달라지더라. 혈당도 안정되고 다리가 덜 붓는 거야. 정말 잘하셨네요. 식단 조절이 단순히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몸속 염증을 줄이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맞아. 그리고 손녀가 아침마다 오트밀에 과일 얹어서 주는데 처음엔 맛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게 없으면 허전해. 또 전에는 간식으로 빵이나 떡을 먹었는데 이젠 견과류나 고구마로 바꾸니까 몸도 훨씬 가뿐해졌어. 할머니는 손녀의 도움으로 당뇨 관리에 필요한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6개월 만에 병원에서 혈당이 많이 안정되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지치셨지만 지금은 하루 30분씩 산책을 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변화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이렇게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모든 식단을 갑자기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끼부터라도 건강한 선택을 하며 천천히 적응해 나가보세요. 정리하자면 규칙적인 식단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소금과 설탕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 단백질, 견과류, 그리고 적절한 수분 섭취를 생활화한다면 몸은 스스로 회복력을 되찾고 활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건강한 식단,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김 박사가 매일 실천하는 세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몸과 뇌는 수면 중에 회복되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수면 패턴이 흔들리는 일이 많습니다. 불면증, 얕은 수면, 자주 깨는 등의 문제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1세 김종환 할아버지는 늘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자주 깨어 밤에 깊이 못 자고 낮에는 졸리면서도 막상 잠이 오면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압도 오르고 감정 기복이 심해져 가족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김종환 할아버지, 그때 수면 문제가 정말 심각하셨죠? 밤새 주무시지 못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아. 자려고 누우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라. 옛날 직장에서 겪었던 일,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그러다 보니 23시간 간신히 자고 아침이면 피곤해 죽겠고 짜증만 늘더라고. 그렇죠. 수면 부족은 몸과 마음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내가 알려준 대로 해봤지. 저녁 9시 이후엔 TV도 끄고 스마트폰도 멀리하고 침실 불빛을 좀 어둡게 했어. 처음엔 불편했는데 며칠 지나니 몸이 익숙해지더라. 낮에 산책도 꾸준히 하니까 밤에 피곤해서 잠드는 게 더 쉬워졌어. 할아버지는 2주간 수면 패턴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일정해지면서 아침에 개운함을 느끼고 낮 시간 동안 더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종환 할아버지 사례에서 보듯이 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잠드는 것도 깊게 자는 것도 어려워지죠. 그래서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저녁에는 카페인을 멀리하며 낮 동안 적당한 신체 활동으로 피곤함을 유도하세요. 또한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조명은 어둡게, 온도는 쾌적하게 유지하세요. 수면이 안정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김종환 할아버지는 이제 밤에 푹 주무시고 아침마다 동네를 산책하며 주변 사람들과 더 밝게 지내고 계십니다. 수면 하나가 이렇게 일상과
건강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김 박사가 매일 실천하는 네 번째 습관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중요한 또 하나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정신 건강에 활력을 더하고 고립감을 줄여주며 장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멀어지거나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정자 할머니는 남편이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뒤로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바빠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 동네 친구들도 나이가 들며 서로 왕래가 줄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홀로 있는 시간이 늘었고, 점차 우울감과 외로움이 깊어지셨습니다. 정자 할머니, 혼자 계셨을 때 많이 외로우셨죠? 그 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너무 길고 누구와 대화할 일도 없으니 마음이 허전했지. 내가 세상에서 점점 잊혀가는 것 같더라. 그런데도 상황을 바꿀 용기를 내셨잖아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요가 강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한번 가봤어. 처음엔 어색했지만 자꾸 얼굴을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기더라고. 매주 만나서 운동도 하고 끝나고는 같이 차를 마시며 얘기도 나누니 정말 좋았어. 이정자 할머니는 주민센터 활동을 계기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점차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요가뿐 아니라 독서 모임, 그림 그리기 클래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정자 할머니처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많은 연구가 증명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느끼는 감정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더불어 육체적인 활동과 결합되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정자 할머니는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 친구들과 만나 다양한 활동을 하십니다. 할머니는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이 내게는 가장 큰 보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은 건강의 적이지만 긍정적인 관계는 삶의 행복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최고의 치유제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 맺기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작은 한 걸음만 내디뎌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동네 모임, 취미생활, 봉사활동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관계는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립되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오늘 누구와 마음을 나눌지 생각해 보세요. 김 박사가 매일 실천하는 마지막 5번째 습관은 꾸준한 독서와 배우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일하며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이, 환경,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경험과 지혜가 쌓인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익숙함 속에 안주하고 새로운 도전에 겁을 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좁아지고 세상과의 연결도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꾸준한 독서와 배움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지식을 통해 삶의 활력을 더해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은 기억력 향상, 창의력 증진, 스트레스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박영호 할아버지는 은퇴 후 무료함과 고독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같이 일하며 사람들과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바쁘게 살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친구가 추천한 역사책 한 권이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어렵고 낯설게 느껴졌지만 몇 장을 읽어가면서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호 할아버지, 처음에는 책 읽는 게 쉽지 않으셨다고요? 맞아. 그때는 책이 뭐가 재미있나 싶었어. 눈도 침침하고 읽으려고 해도 금방 지쳐서 덮기 일쑤였지.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친구가 추천해준 역사책을 읽기 시작했어. 읽다 보니 옛날 이야기가 너무 흥미롭더라고. 그 책이 계기가 됐군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변하셨나요? 그 책 한 권 읽고 나니까 다른 책도 읽고 싶더라고. 역사책에서 시작해서 여행서, 소설, 심지어 건강서적까지 읽었지. 독서 모임도 나가게 되고 사람들이랑 책 얘기 나누면서 삶이 정말 즐거워졌어. 책을 읽는 게 이렇게 사람 마음을 풍요롭게 해줄 줄은 몰랐지. 그는 가까운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도 참석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에서 얻은 지식을 나누고 토론하며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박영호 할아버지는 이제 매달 새로운 책을 한 권씩 읽으며 독서 모임의 리더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영호 할아버지의 사례는 배움이 나이에 제한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독서와 배움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며 내면적으로 성취감을 가져다 줍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관심 분야를 탐구하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호기심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5가지 습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하루 10분 스트레칭,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하기, 긍정적인 인간관계, 꾸준한 독서와 배움. 이 습관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삶의 질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에너지를 채우고 규칙적인 수면을 통해 패턴을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독서와 배움으로 지적인 즐거움을 누리세요. 김성훈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노력으로 쌓아가는 결과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큰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활기차고 풍요로우며 걱정 없이 행복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